청약으로 인생을 바꾼 남자 청약 전문가 베냐입니다. 오늘 있었던 레미안 엘라빈의 가치 판단과 경쟁률 분석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해 있고요. 이 서쪽에 강남하면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와 또 목동에 있는 양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의도와 목동 같은 경우에는 또 집값이 높다 보니까 대체지로서 이 강서구 일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과거의 강서구는 서울 안에서도 선호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9호선이 개통하고 또 마곡이 개발하면서 과거보다 위상이 많이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레미안 엘라빈에는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인근으로 또 어떤 동들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이해가 기반이 돼야 추후에 정계약이든 줍줍이든 프리미엄 매수든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근으로 강서구 마곡동이 있고요. 기존에는 논밭이었다가 대규모 개발을 하면서 LG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많이 입주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도 여기 근무하면서 마곡 엠벨리에 거주하면서 아이도 키우고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뭐 판교나 강남 그리고 여의도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기업이 있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바로 인근으로 또 김포공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인근으로 임대나 매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조금 가보면 강서구 등촌동과 염창동이 있는데요. 이 강서구 안에서도 선호도가 낮은 곳 중에 하나였는데 이 바로 9호선이 개통을 하면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특히나 급행을 타면 강남 접근성이 매우 좋아지기 때문에 지하철 프리미엄을 많이 누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양동 같은 경우에는 한강이 있다는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내발산동과 화곡동이 있는데요.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이어서 화곡동 하면 사건 사고가 많은, 좀 이슈가 많은 그런 동네 이미지가 먼저 좀 떠오르기도 하죠. 보시는 것처럼 빌라 전세 사기나 내지는 뭐 경매, 공매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시세가 많이 오르지 않다 보니까 전월세 수익률 측면에서는 또 반대로 또 괜찮은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강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지역은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 지역이 있다면 바로 양천구입니다. 양천구 목동이 있고요. 네, 물리적인 거리 자체는 그리 멀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 해당 아파트의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미리 인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천구 목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재건축 단지 중에 하나잖아요. 신축으로 탈바꿈하게 되면 주변도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주변에 어떤 지역이 있는지를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인근에 김포공항이 있는데 공항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그 반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도 제한 때문에 아파트를 놓게 짓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소음도 있고 또 우리가 공항을 가는 일이 빈번하지 않잖아요. 아주 가끔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항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장점보다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화면이 마곡인데요. 마곡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의 높이가 높지 않거든요. 지금 보시면 뭐 15층, 뭐 8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곡을 보여드린 김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마곡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곡이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34평이 한 4억 중반에 분양을 했었고 심지어 이제 미분양 이었는데 현재는 10억 가까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은 이 주변에 이 대기업 본사가 들어왔다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대기업 본사가 앞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은데 이게 실제로 들어왔을 때 파급력이 훨씬 더 크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변으로 상권도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계속 수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시세 상승이 꾸준히 일어났고 인근으로 9호선과 공항철도 그리고 5호선이 근거리에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서 힐스테이트나 우장산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보면 어느덧 20년 차가 넘어가는 구축 아파트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곡 일대는 준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은 분들이 만족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더구나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반듯하고 평지이고 또 깔끔한 느낌을 주는 것도 많은 분들이 찾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또 단점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고층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인프라가 구성되기에는 파급력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땅 면적 안에 5,000세대가 있는 것과 500세대가 있는다고 가정했을 때 당연히 어떤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대수가 많은 곳에 입점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밀도가 낮은 곳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주변에 인프라나 내지는 학교나 공공시설이 들어오는 속도가 좀 더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 아쉬운 부분은
이 마곡이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임대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엠벨리 7단지는 총 1000세대인데 거래할 수 있는 세대가 600여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50% 가까이는 이제 장기 임대라는 겁니다. 임대 세대와 분양 세대가 같이 사는 게 되면 결국에는 소셜 믹스 때문에 나중에 학령기가 되면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유년기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사실 아이들이 충분히 어울릴 수 있으니까 같이 거주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부분의 아쉬움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물건을 내가 소유했을 때, 이 소유권을 가졌을 때랑 저렴한 금액에 내가 임대를 했을 때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잖아요.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게 누구를 비하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선입견이 없던 사람도 계속 생활하다 보면 조금씩 이런 선입견이 쌓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단지도 뭐 임대세대랑 분양세대가 이렇게 동이 분리되어 있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집값이 오르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거래 가격 신고가는 올라갔지만 거래 빈도가 굉장히 적잖아요. 뭐 10월에 2건, 11월에 1건, 12월에 1건, 여기도 23억을 찍긴 했지만 정말 드문드문한 신고가인데 반면에 우장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2월에 4건, 뭐 1월에 4건, 12월에 3건이 있는데요. 물론 세대수도 많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온전히 다 100% 분양 세대이고 또 평수 또한 이렇게 고루고루 있으면서 또 중대형 평도 많기 때문에 좀 구축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는 이쪽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발산역 주변으로 보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죠. 여기 다이소 그리고 이대 서울병원 있고요. 그리고 이 뒤편으로 상가도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NC백화점도 이용객이 정말 이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마곡의 그 화려함과 깔끔함에 더 매료될 수 있는데 이런 아쉬움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신청을 마친 마곡 17단지 토지 임대 주택도 사실 결국에는 임대잖아요. 토지 소유권이 없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 집값의 상승에 브레이크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선은 레미안 엘라빈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마곡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현장은 기존의 현대산업개발에서 아이파크로 분양을 하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합과 시공사 간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서 현재는 레미안으로 시공사가 바뀌어서 분양을 하게 된 케이스이고요. 조합 입장에서는 더 잘된 케이스죠. 이쪽이 방화동 그리고 길 건너서 이쪽이 마곡 곳입니다. 거리는 가깝지만 이 도로 차선이 넓다는 부분은 인지하시고요. 여기는 부지가 길쭉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로얄동이라고 하면 이 101동과 102동을 꼽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인근에 지하철역이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해당 노선은 급행 노선은 아니고 완행 노선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도보로 열심히 걸어가면 이 신방화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반대로 101동이 아닌 105동이나 106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보로 가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끝동이고요. 바로 뒤편에 여기 혜태 아파트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분양하는 곳이 방화 6구역 이고요. 바로 맞은편에 방화 5구역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곧 분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근으로도 이렇게 조합 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사업 시행인가 조합 설립인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만약에 방화 5구역이 속도가 늦거나 모아타운이거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면 해당 단지에 대한 코멘트가 많이 달라졌을 텐데 이 옆에 있는 단지가 중요한 좀 포인트가 됐습니다. 해당 단지가 1600세대 이번에 분양하는 엘라비네가 500세대니까 2000세대 가까이가 해당 입지에 딱 붙어가지고 입주를 하게 되는 거죠. 조감도의 모습입니다. 네, 외관에서 봤을 때 모습이고요. 여기가 아까 보여드렸던 혜태 아파트입니다. 인근으로 대기업들 본사가 또 연구소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앞으로 또 어떤 기업이 계속 유입이 되냐에 따라서도 집값의 향방이 많이 나뉠 수가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여긴 견본주택이 현장이 아니라 8호선 장지역에 있는 레미안 갤러리에 있습니다. 여긴 송파고 현장은 강서이기 때문에 사실 저라면 현장을 가볼 것 같아요. 현장을 가서 보는 것을 택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이쪽이 101동이고 여기 혜태 아파트고 이쪽이 신방화역인
있는 곳이고, 기회가 되신다면 이 신방어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내리셔가지고 이 펜스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도보로 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확실히 이게 생각보다 짧은 거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믿기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곡에 가셔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어떤 인프라가 있는지 한번 눈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반대로 이 도면을 반대 방향으로 뒀고요. 여기가 이제 신방화역이고, 가까운 101동, 110동이 로얄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세대는 272세대인데 타입들이 다 고루고루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16층이 최대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확률적으로는 대부분 10층 이하로 많이 배정이 되시리라 보여집니다. 이제 고층을 꼭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84B를 선택하는 게 한 가지 포인트겠죠. 사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좋은 층을 받아야 돼라는 포커스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서울은 결국에 입지이고 건물이 노후화되고 추후에 또 어떤 개발을 할 때 결국엔 땅의 가치만 남기 때문에 너무 층까지도 고려한다면 좀 욕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76A2도 고층도 받을 수 있겠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6 타입은 A1과 A2가 있는데 76을 넣으면 A1과 A2로 랜덤 배정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평면입니다. 44 타입이고요. 18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룸이고요. B는 타워형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는 이제 학군지도 아니고 뷰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인근에 지하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하철 근거리에 배정될 수 있는 동, 그 동을 로얄로 꼽으려고 합니다. 5구는 이렇게 110동부터 고루고루 배정이 되는데요. 근데 76A1은 여기 110동에만 배정이 되니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이 포베이 판상형이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76A2는 뒷동을 배정되니까 물량도 조금 더 많으니까 배팅 하느냐 마느냐에 그 고민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신청이 지났지만요. 84는 이렇게 고루고루 배정이 되고요. 포베이 판상형입니다. 84B는 이렇게 타워형 구조이고요. 참고로 이렇게 개방형 발코니가 있습니다. 화분도 키우고 뭐 짐도 약간 돌 수 있는데 집값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84C는 101동, 110동에 배정되고요. 타워지만 저 같으면 여기 더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84D는 102동, 103동인데 그래도 101동에 가까운 편이고 방 구조는 좀 특이하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115입니다. 여기는 101동과 110동 배제하고 배정이 되고 이렇게 타워형이고요. 대형 평수를 볼 때는 방 개수랑 화장실 개수도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형 평수로 올라가면서 방 개수가 3개가 아니라 4개, 화장실이 2개가 아니라 3개 이렇게 되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두 세대가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을 부양한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잠깐 학과라에서 산다거나 확실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은데, 확실히 평수가 많이 커져야 방이나 화장실이 더 배정을 해주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대한 압축해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도 구독도 눌러주시면 또 저도 힘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